안녕하세요. 탐험가의 서재입니다. 여러분, 굳이 예술가나 영화 감독이 아니더라도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나만의 동화,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발한 상상들을 한 편의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로망,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내재된 창작 욕구를 시도해보기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텍스트만 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AI 툴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영상 제작을 업으로 삼는 전문가들이야 자신에게 필요한 특정 기능을 위해 이 툴, 저 툴을 골라 쓰겠지만 우리처럼 취미로 혹은 내 안의 숨은 띠를 발산하고 싶은 분들은 자칫 AI 보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대본은 A 사이트에서 짜고 이미지는 B 사이트에서 만들고 영상은 C 사이트에서 뽑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보면 스토리에 집중하기는커녕 툴 사용법만 익히다가 지쳐버리죠.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료로 매일 영상 2-3개씩 뽑아주는 AI 툴이 널렸는데 왜 하필 구글 플로이인가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AI가 무작위로 던져주는 결과물에 우와 하고 박수만 치는 AI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AI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부릴 줄 아는 진짜 감독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 강력한 통제권을 쥐어주는 최적의 작업 환경이 바로 구글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지메일로 업무를 시작하고 구글 미트와 채팅으로 회의를 합니다. 동네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로 가게를 알리고 고객과 소통하죠. 기획서나 마케팅 문구가 막힐 때는 자연스럽게 제미나이를 열어 아이디어를 다듬습니다. 사실 일상적인 업무부터 비즈니스 운영까지 이토록 완벽하고 거대한 생태계가 구글만큼 촘촘하게 잘 갖춰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플로우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하고 기획하고 소통하는 이 거대한 구글의 울타리 안에 드디어 최상위 영상 창작 스튜디오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리저리 떠돌 필요 없이 여러분이 제미나이와 기획한 그 아이디어를 플로우라는 스튜디오로 가져와 가장 완벽한 시각적 결과물로 완성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제 주변 지인들처럼 구글 AI 프로나 울트라 요금제를 사용하시면서도 이 황금 같은 종합 스튜디오를 그저 낭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버튼을 누르세요 같은 따분한 매뉴얼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쳇바퀴 도는 일상에서 벗어나 내 머릿속 상상들을 진짜 영상으로 꺼내보고 싶은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당장 대단한 작품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도구를 앞으로 어떻게 영리하게 써먹을지 그 감을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구글 플로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 녀석이 대체 뭘 할 수 있는지 3가지 핵심 영상을 통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구글 플로우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문구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죠? Flow is a creative studio built with and for creatives. 플로우는 창작자와 함께 창작자를 위해 만들어진 AI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구글의 엄청난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구글은 이 도구를 단순한 AI 영상 생성기나 편집 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획부터 수정, 최종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번듯한 스튜디오라고 명명했죠. AI 보부상처럼 툴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이 스튜디오 안에서 모든 걸 끝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를 보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파헤쳐볼 3가지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Create, Refine, and Compose your videos, images, and stories. 이 문장 끝에 있는 stories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영상 제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AI 툴을 가볍게 만져보는 분들의 90%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창에 명령어 한 줄 던져놓고 번쩍거리며 튀어나오는 8초짜리 랜덤 영상에 우와 하고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절대 누군가에게 보여줄 온전한 내 작품, 기승전결이 있는 나의 스토리 만들 수 없습니다. AI가 주는 우연에 기대지 않고 내 상상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면 만들고, 다듬고, 묶는다는 이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초보자 관점에서 이 과정은 단순히 기능을 배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쩌다 잘 찍힌 우연한 사진 한 장에 기뻐하던 수준을 넘어 내가 직접 메가폰을 잡고 장면을 설계하며 내 작업실의 모든 재료를 장악하는 감독의 제작 공정을 갖추는 일입니다. 재료를 뽑아내는 생성, 디테일을 손질하는 다듬기, 그리고 내 외부의 모든 소스를 한데 모아 프로젝트를 매듭짓는 구성까지.
도대체 이 흐름이 무엇이길래 구글이 메인 화면 한가운데 박아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구글이 제공하는 핵심 예시들을 통해 이 스튜디오를 제대로 부려놓기 위한 제작자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져보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 프롬프트 입력창을 보세요. 여기에 마우스로 이미지를 끌어다 놓습니다. 하나는 독특한 흰 종이 의상을 입은 사람들, 다른 하나는 고풍스러운 무대 배경 이미지네요. 이게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캐릭터나 배경 이미지를 AI에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 라고 참고자료, 인그리디언츠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라고 입력하죠? These people dancing in this theater. 우리말로 이 극장에서 이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으로 해석되죠. 아주 심플합니다. 배경 묘사, 사람 묘사, 구구절절 할 필요 없이 던져준 이미지 2장을 믹스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만 적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입력창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비디오라고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여기 화살표 모양의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과연 구글의 최신 위오 모델은 이 2장의 사진과 짧은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와, 여러분, 이 결과물 보이십니까? 이건 단순한 AI 짤방이 아닙니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참고 이미지로 주었던 그 독특한 종이 옷의 질감과 그리고 무대 위에 전구 조명이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의 느낌까지 완벽하게 영상으로 구현됐습니다. 춤 동작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플로우의 심장인 위오 모델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물리 법칙입니다. 비록 이 예시 영상은 짧게 구성되어 있지만 조명의 번짐이나 옷자락의 미세한 움직임이 실제 무대를 촬영한 것처럼 정말 사실적이죠. 자, 우리도 직접 재료를 만들어 여기서 실습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이 화면처럼 텅 빈 캔버스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영상의 재료가 될 이미지를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탭을 선택하고 이미지 생성 개수는 2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글의 최신 이미지 엔진인 나노바나나2를 그대로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를 구워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료로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거실 소파와 TV가 있는 정면 사진이라고 제가 미리 준비한 문구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실행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밤하늘에 빛나는 초록색 오로라와 웅장하게 쏟아지는 폭포가 믹스된 사진이라는 문구도 바로 넣어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자연 풍경 이미지 2장과 거실 이미지 2장, 총 4장의 고화질 이미지가 얻어졌습니다. AI가 우리가 준 문구로 아주 충실하게 이미지로 구현해냈네요. 이제 결과물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성된 오로라 폭포 이미지를 확대해볼까요? 와, 이 색감 조화를 좀 보세요. 밤하늘을 수놓은 초록빛 오로라가 거세게 쏟아지는 폭포의 물줄기와 물보라에 은은하게 스며든 느낌이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특히 폭포수가 떨어지며 일어나는 하얀 물 한 개가 오로라 빛을 머금어 함께 빛나는 모습이 정말 생생하네요. 어서 다음 이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것도 하늘 전체를 소용돌이치며 뒤덮는 오로라와 그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눈과 거친 암석의 질감 위에 오로라의 빗무리가 스며듯 드리워져 있습니다. 거실 이미지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와, 모델이 프롬프트를 아주 훌륭하게 해석했네요. 화이트톤의 벽과 따뜻한 나무바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색 나무들과 거실 곳곳에 화분들이 생기를 더해주고 무엇보다 이미지 전체에 빛이 풍부하게 들어와서 아주 화사하고 안락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벽면 중앙에 걸린 대형 액자를 한번 보시죠. 마치 하얀 설원이로 붉은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듯한 추상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그림 하나가 공간의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인 격조를 높여주는 듯합니다. 다음 거실 이미지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구도가 좀 다르죠? 이 이미지는 첫 번째보다 시야가 조금 더 좁혀진 소파와 TV존에 집중된 구도입니다. 덕분에 거실이라는 공간의 디테일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죠? 특히 벽면에 걸린 대형 TV와 그 아래 화이트 거실장이 아주 세련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풍부한 채광과 소파 위에 놓인 담요의 포근한 질감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됐네요. 자,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 환상적인 대자연과 현실의 안락함, 이 두 전혀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합치는 마지막 비디오 믹스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쏟아질 오로라 폭포 이미지를 선택해보죠. 4장의 이미지 중에서 저는 폭포수의 양이 풍부하고 초록빛 오로라가 천장 전체를 덮을 듯한 역동적인 첫 번째 이미지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다음으로 폭포가 쏟아질 배경이 될 거실 이미지를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공간의 깊이감이 느껴지고 액자가 잘 보이는 세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아래쪽 채팅창을 주목해주세요. 이 2개의 이미지가 앞으로 우리가 만들 영상의 핵심 재료, 인그리디언츠가 됩니다. 이제 이 채팅창에 이 거실 천장에서 찬란한 오로라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동영상 탭을 선택하고 생성 개수는 1개로 했습니다. 과연 AI가 이 이질적인 두 세계를 어떻게 믹스해낼지 기대감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려보시죠. 화면 위쪽을 보시면 아직 연산 중이라 흐릿하게 처리된 대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글의 엔진이 두 이미지의 데이터를 열심히 조합하고 있는 상태죠. 자, 생성된 영상을 재생해 볼게요. 결과물을 보니 두 이미지의 성격이 너무 이질적이라 그런지 우리가 기대했던 자연스러운 혼합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결국 이 아늑한 거실 공간과 웅장한 오로라 풍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시각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의도와는 다른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AI가 조화롭게 믹스하기 쉬운 재료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탭을 선택합니다.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먼저 만드는 거죠. 모델은 나노바나바 2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고급스러운 서재라고 입력하고 실행. 이미지가 생성되는 동안 시간을 아껴보죠. 바로 하얀 고양이라고 입력하고 실행. 자, 보십시오. 나무 책장과 벽난로가 아주 멋지게 표현된 고급스러운 서재 이미지가 먼저 완성됐습니다. 오, 이어서 정원의 풀밭 위에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털질감을 가진 모습 고양이 이미지도 생성되었습니다. 오, 고양이도 마지막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회색 매트 위에 야무지게 앉아있는 고양이와 사람이 없는 텅 빈 서재 이미지를 영상 생성 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채팅창에는 벽난로 옆에 붉은 가죽 안락자리에 앉아있는 고양이라고 넣고 동영상 탭 등 선택하고 실행. 과연 이번에는 두 이미지가 잘 섞인 영상이 나올까요? 자, 드디어 기다리던 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아까 오로라 폭포 때와는 썸네일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와,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의도했던 공간과 피사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따뜻한 벽난로의 불꽃과 서재의 묵직한 공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하얀 고양이까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보세요. 서재 전체를 비추는 광각샷입니다. 왼쪽 벽난로의 불길이 아주 사실적이고 안락자리에 앉은 고양이가 서재의 주인공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이것 보세요. 카메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고양이가 마치 귀찮게 하지 말라는 듯이 왼발을 쓱 들어 올립니다. 다가오는 카메라를 막는 듯한 흉내를 내는데 AI가 이런 세밀한 움직임까지 구현해냈습니다. 정말로 감탄이 나오네요. 공간의 논리와 고양이라는 생명체의 습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가 이미지를 섞는 기초적인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구글이 창작자의 작업 효율을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 원형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남자의 실매지 보이는 아주 서정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새로운 명령어를 치는 대신 입력창에 @기호를 입력합니다. 우리가 SNS에서 친구를 태그하거나 소환할 때 쓰는 바로 그 방식이죠. 골뱅이를 치면 그동안 작업하며 저장해 두었던 이미지나 영상 리스트가 팝업처럼 뜹니다. 구글은 이걸 인그레디언츠, 즉 재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공들여 만든 캐릭터나 특정 분위기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료에 이름표를 붙여두고 필요할 때마다 떠내 쓰는 자산관리 개념이 도입된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는 add file list로 파일 리스트를 소환하고 원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Reflections Woman 이미지, 즉 어두운 조명 아래 거울에 비친 여성의 이미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Add Reflections Woman next to him을 입력하여 그 남자가 있는 이 영상 속으로 이 여성을 정확히 소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생성 버튼을 누르면 두 남녀가 함께 있는 이미지가 얻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작업물을 이름표로 관리하는 편리함에 있습니다. 매번 어두운 조명의 여자라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미리 지정해둔 캐릭터를 @기호로 선택하기만 하면 다음 장면에서도 내가 원하는 인물을 그대로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일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서 치는 게 아니라 SNS에서 친구를 부르듯 골뱅이로 태그만 하면 내 저장소에 있는 수만 개의 자산 중 원하는 것을 즉시 찾아낼 수 있다는 기능적 편리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보스턴 테리어 강아지의 정지된 이미지를 재료로 해서 Create a video of my dog walking and smiling, 즉, 내 개가 걷고 웃는 영상을 만들어줘 라는 프롬프트를 넣고 생생한 움직임을 생성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한 편집 기술이 없어도 사진 한 장과 한 줄의 설명만 있다면 누구나 머릿속 상상을 실제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AI가 피사체의 고유한 생김새를 정확히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보행과 미소 같은 세밀한 동작까지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모으고 첫 장면을 구성했다면 이제는 진짜 편집의 영역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영상 속 특정 물체의 위치를 바꾸거나 카메라 앵글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기술. 구글이 편집의 통제권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다음 레벨인 리파인, 즉 다듬기 단계에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죠. 고요한 공간을 걷는 여성의 모습인데 장면을 더 풍성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우선 하단의 인서트 기능을 선택하고 비어있는 수면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자유롭게 지정합니다. 그 다음 Koi Fish Swimming in the Water, 즉 헤엄치는 비단잉어라는 짧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와, 결과를 보면 기존 영상의 조명과 물의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단잉어들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치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영상 전체를 다시 제작할 필요 없이 특정 부분만 골라 내가 원하는 상상을 덧입히는 정교한 다듬기 작업이 얼마나 직관적으로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놀라는 것은 AI가 단순히 물고기 이미지를 겹친 게 아니라 물속이라는 공간의 깊이감과 여성의 발이 물에 비친 반사 효과까지 고려해서 잉어를 배치했다는 점이 다듬기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듬기의 또 다른 강력한 기능, 리무브, 즉 영상 속 불필요하거나 시선을 분산시키는 물체를 지워버리는 과정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서 지우고 싶은 대상이 있는 영역을 마우스로 쓱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아래 리무브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정말 감촉죠? AI가 주변의 배경과 질감을 스스로 분석해서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물체가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복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의 길이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익스텐드, 즉 시간 연장하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 멋진 나비 넥타이를 맨 마술사가 테이블 위 마법 모작 속으로 막 손을 집어넣으려는 찰나에 영상이 멈춰 있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아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마술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AI에게 구체적인 각본을 써줍니다. 입력창을 보세요. Make the magician pull a rabbit out of the hat, 즉 마술사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게 해줘 라고 아주 명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우스 커서로 하단 맨 왼쪽에 익스텐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AI가 이 시나리오로 다음 장면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짠! 와, 결과물을 보십시오. 마술사가 모자 속에서 방금 막 태어난 듯한 하얀 토끼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정말 놀라운 건 마술사의 얼굴, 옷의 질감, 배경 조명까지 앞장면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하면서 토끼의 털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AI가 논리적으로 이어붙여 준 것이죠. 덕분에 영상의 호흡이 훨씬 여유로워지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담을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된 거죠. 이 기능 덕분에 이제야 비로소 편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진짜 마술 영상 한 클립을 확보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영상의 연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바로 카메라 무빙 기능이죠. 여기 아기자기한 어항 영상이 하나 있죠? 금붕어도 보이고 작은 잠수부 인형도 있네요. 지금은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라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전문 감독의 숨결을 불어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 메뉴 맨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 모션 탭이 열려 돌리 인, 돌리 아웃, 5비트 등 다양한 옵션과 썸네일과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주인공인 금붕어와 잠수부에게 더 깊숙이 다가가기 위해 돌리 인을 선택하면 카메라가 피사체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며 몰입감을 높여주는 기법이죠. 여기서 적용한 돌리 인은 카메라를 돌리라고 불리는 바퀴 달린 이동장치나 레일에 얹어 피사체를 향해 물리적으로 가까이 이동하며 촬영하는 기법인데 영화 촬영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이미 생성된 영상의 구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영상 편집에서 불가능한 생성형 AI만의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구성, 컴포즈입니다.
2단계는 거창한 영상 편집을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생성하고 다듬은 결과물들을 굳이 파일로 내려받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 없이 이 화면 안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순서를 맞춰보는 과정이죠. 내가 만든 재료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가볍게 정렬해보는 최종 점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의 흐름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준비된 소스들을 하나의 완성본으로 묶어주는 이 마지막 단계를 통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제 영상으로 매듭지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성, 컴포즈 단계의 실제 화면을 보시죠. 우리가 생성하고 다듬은 수많은 영상 클립들이 대시보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묶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New Collection, 새 컬렉션을 선택. 그럼 화면 맨 왼쪽에 검은색 썸네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상 등의 조각들을 담을 그릇입니다. 대시보드에서 원하는 클립들을 마우스로 쓱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즉 여러 클립을 한꺼번에 묶어서 옮길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 그릇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Untitled Collection 부분을 클릭해서 Reflections라고 바꿔줍니다. 이 컬렉션이 마음에 든다면 하트 아이콘을 클릭해 즐겨찾기에 등록하거나 더보기 메뉴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시네마틱 프로젝트 예시를 함께 보시죠. 도심지의 거리부터 파도 속의 서핑 장면까지 다양한 고화질 영상 소스들이 대시보드에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이 많은 재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측 상단 메뉴를 통해 화면 구성을 바꾸는 과정이 나옵니다. 썸네일 크기를 S, M, L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소스가 많을 때는 작게 줄여서 전체를 한눈에 훑어보고 디테일 확인이 필요할 때는 크게 키워서 살펴보는 방식이죠. 작업 환경에 맞춰 창고의 크기를 조절하는 셈입니다. 이어서 배치 모드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영상뿐만 아니라 각 클립이 어떤 프롬프트로 생성되었는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와 같은 상세 데이터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도구죠. 시각적인 확인과 기술적인 검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결국 이 구성 단계의 핵심은 수많은 생성 결과물 중에서 내가 원하는 최적의 컷을 가장 빠르게 찾아내고 관리하는 효율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야 비로소 다음 작업으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구성 단계의 마지막 예시를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외부에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을 이 작업 공간으로 어떻게 가져오고 활용하는지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탕화면에 있던 이미지 파일들을 마우스로 잡아서 대시보드 위로 그냥 쓱 끌어다 놓습니다. 별도의 업로드 버튼을 복잡하게 찾을 필요 없이 내가 가진 자료들을 창작 공간에 바로 합류시키는 과정이죠. 그리고 방금 가져온 이미지를 다시 아래 프롬프트 창에 재료로 집어넣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소스를 도구 안에서 곧바로 새로운 영상의 베이스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35mm 렌즈 느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연출 프롬프트를 더해줍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내가 가져온 정지 이미지가 역동적인 산악자전거 영상으로 재탄생합니다. 결국 구성 단계는 내 컴퓨터의 파일과 AI 소스가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완성되는 통합 작업실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실습이 끝났습니다. 생성부터 구성까지 이 3단계가 앞서 말씀드린 감독의 제작 공정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AI 프로나 울트라 요즘제 쓰시는 분들은 이 강력한 스튜디오의 열쇠를 이미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이 좋은 환경을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쉽죠? 혹시 유료 요즘제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2개까지는 누구나 무료로 영상을 생성해 볼 수 있으니까요. 내 상상이 어떻게 화면으로 옮겨지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직접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잠든 창작 본능을 깨우는 기분 좋은 자극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탐험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탐험가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해요.